페이지 저기 가봐. 12페이지 가보자. 자, 페이지 몇 페이지 피고요? 12페이지 피고 준법 보식은 건너뛰고 시민 참여 되겠지? 시민 참여는 말 그대로 뭐 한다? 그 민주정치 가장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왜 그렇지? 우리나라는 대부분 나라가 다 뭐 한다? 무슨 정치를 하기 때문이죠? 대의 민주정치. 다른 말로 다 간접 민주정치 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나 시민들의 참여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겠죠. 되겠니? 그리고 너네 시민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다? 당연히 기본권도 우리가 뭔다? 인권도 침해당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것이지. 야, 전두환 때는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은 아니야? 맞잖아. 근데 어때? 기본권이 엄청나게 침해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되겠니? 그런 식이야. 그래서 시민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시민 참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선거. 가장 대표적이지? 되겠니? 혹시라도 너네 선거에서 작년 같은 거 선거에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선거 말해줬거든? 보통선거랑 평등선거 구분하는 거 나와있지, 프린트. 따로 말해줘야 된다, 선생님한테. 알겠니? 그 선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뭐가 있죠? 투표. 되겠니? 이런 것들이 되겠지? 지속적이면 일시적이야? 일시적이지. 집단적이면 개별적이야? 개별적 정치참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 다음 우리가 뭐 할 수도 있고, 국민 청원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시위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되겠어? 그리고 민원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그게 다 무슨 참여더라? 정치 참여 방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 근데 얘들아, 혼자서 시위하고 혼자서 시위하면 힘이 있을까 없을까? 좀 없겠지. 그럼 뭘 조직해서 하면 좋을까? 단체를 조직해서 하면 어떨까? 좀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이 되겠지. 그래서 단체가 뭐가 있다? 우리가 어디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썼지?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정당 가입하는 거 매우 쉬워. 홈페이지 가서 10분 안에 뭐더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 매월 1,000원 정도 되지? 그럼 권리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거 무슨 참여 맞더라? 정치 참여하는 방법 맞지요? 되겠니?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그 정당원들이 의의가 되게 많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 그 당원 대표라던가 원내대표 선출이 있지? 정당원들의 투표가 엄청난 파워를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번에 지방선거나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있지? 다 낙선되었어. 왜 그렇더라? 정당원들이 보다 다 선택을 안 해줬기 때문에. 되겠니? 자, 그런 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무슨 단체가 있지? 시민단체가 무슨 단체? 이익단체. 이렇게 해서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안 나올 거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들어가자. 시민단체와 이익단체 둘 다 뭐더라? 시민들이 뭘로 만들었다? 자발적 결사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 그럼 차이점 뭐가 될까? 시민단체는 사익일까? 공익일까요? 시민단체들은요? 공익이야. 대표가 환경단체라고 보시면 돼. 되겠니? 환경단체 같은 거 있잖아. 거기 대표적인 시민단체라고. 되겠어?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사익이 하면 공익을 위해서야. 공익을 위한 단체지. 되겠니? 국제사법재판, 국제인권위원회나 엠베스트라고 국제 인권위원회 있잖아. 그것도 무슨 단체다?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돼. 되겠지? 그런 것들. 여성들을 권익을 위한 시민단체도 뭐야? 한 개인의 여성을 위한 거야? 아니면 전체 여성을 위한 거야? 전체 여성을 위한 거지? 공익이야? 그러면 이익단체 내라 직업단체라고 보면 될 거야. 쉽게. 약사회, 의사회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국민 전체의 겸 지네들만의 이익이야?
지네들 뭐가 목적이다? 사익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럼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하도 무슨 참여 맞다? 시민 참여 맞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냐고? 그 유의할 점이 있다고 써서 이거는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시민들의 의사 반영은 잘 되고 민주정주는 뭐더라? 민주화 정도 더 좋아지는 것이야. 되겠니? 하지만 정치적 효율성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오늘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줄 치자. 그 시민 참여 의, 시민 참여 필요성, 시민 참여 기능이 있지. 시민 참여 방법이 있지. 합법적 방법 줄치고 싹 다 줄치면 돼. 그 밑에 도표는 읽어봐. 읽어만 보지 뭐 그걸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됐냐고? 그러면 비합법적 방법도 있다 없다? 있는 것이야. 그게 대표적인 뭐다? 시민 불복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겠니? 페이지 12페이지 시민참여에서 가로 4번 있잖아. 시민참여 방법. 되겠니? 그거 다 줄치면 되고 그 시민참여 방법이 자세한 내용이 없다? 표로 되어 있지? 그 도표는 뭔다? 읽어만 보면 된다고요. 되겠니? 그 지금까지 말한 건 다 뭐였어 얘들아? 비합법적, 합법적? 합법적. 자, 그럼 이제 비합법적 방법이 뭐 들어가자? 시민 불복종. 시험 문제는 이제 뭐 나올까? 시민 불복종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갈게요. 시민 불복종은 말 그대로 뭔다? 그 법에 대해서 있지. 법에 대해서 뭐더라? 불복종, 위법을 저지르는 거야. 그 법을 안 따르는 것이야. 되겠니? 그게 뭐다? 시민 불복종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12시까지 뭐더라? 통행 금지를 시켜놓은 거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면 어때 이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법이 안 고쳐지는 거야? 알겠지? 그럼 최후의 수단은 뭐더라? 이 법을 안 지킨다고 보시면 돼. 막 돌아다니는 거야. 되겠니? 그럼 당연히 뭘까? 처벌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되겠지? 그게 시민 불복종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럼 시민 불복종은 어떨까 얘들아? 당연히 언제 해야 될까?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까 하면 전체 이익을 위해 될까? 전체 이익. 그래 무슨 써? 정당성이 있어야 되죠. 되겠지? 그 다음에 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어야 돼? 비폭력적이어야 되지? 그 다음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처벌 받아야 되겠죠. 되겠지? 이게 시민불복종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너네 이거 딴 거 아니라 이거 이해할 때는 이거 떠올리면 돼. 그냥 무슨 운동 떠올리면 될까? 3.1운동 떠올려. 그러면 시민불복종 바로 나올 거야. 1910년대 우리 배웠잖아. 맞지? 엄청난 악법들이 있었잖아. 언론 출판 집회 자유도 없었고요. 되겠니? 그 다음에 인권 침해당한 태형령도 제정되었고 범죄 직결례 이런 것도 있었잖아. 직결심판권 같은 거. 딱 봐도 어때? 인권이 침해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3.1운동은 바로 일어났냐? 10년 동안 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 다음 마지막에 하도 안 되니까 뭐라? 1919년 최후의 수단으로 했다는 거. 되겠냐고? 그 3.1운동의 특징이 뭐였어? 폭력적, 비폭력적이었어? 비폭력적이었지. 그리고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어겼던 이유는 뭐야?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면 공익을 위해서야. 공익을 위해서.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해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되겠냐고? 그리고 3.1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 일본이 잡아가면 저항했어? 아니요. 처벌받았다고. 되겠니? 요게 바로 뭐라?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요거? 그러면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뭘까? 악법.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뭐 하는 게 목적이야? 이 악법 같은 거를 뭐 하는 게 목적이지? 변화 또는 개혁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불복종 끝났습니다. 됐니 요거? 그 다음 너네 학교 프린트에는 공개성도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이건 당연하지. 공개적으로 뭐더라? 시민불복종 해야 되겠죠? 뭐 생각해봐. 씨발 3.1운동 할 때 만세를 막 귓속말로 대한민국 만세 저랑 걸뜨릴 것 같잖아. 그냥 공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어? 간디의 소금법 반대운동. 그 소금은 어때? 씨발 바닷물 떠다 그냥 바닷물 떠 말리지. 그럼 그게 씨발 소금 되는 거라고. 근데 인간한테 필수적인 거잖아. 되겠니? 근데 영국이 뭐다 이걸 독점했다고.
이거 딱 봐도 뭐야? 악법이란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간디가 뭐 했어?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정 방법으로? 되겠니? 그 다음에 처벌 당할 걸 알고 소금을 뭐더라? 행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요게 뭐다? 대표적인 게 뭐더라? 시민불복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요거? 그래서 꼭 잘 알아둬라 이거 시민불복종은. 그 다음에 이거랑 더불어서 저항권이라고 있거든? 저항권? 얘들아, 저항권을 쉽게 이해하면은 이렇게만 해. 얘는 법의 개정과 변화가 목적이지. 악법 같은 거. 저항권은요, 뭘 유지하기 위해서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이 헌법의 가치가 있지.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있지. 그때 이제부터 저항권이 발동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만 떠올려도 4.19 혁명 떠올리면 될 거야. 너는 4.19 혁명 때 3.15 부정선거라고 나중에 기말고사 때 배울 건데, 야 생각해봐. 너네 반 정원이 몇 명이냐? 저희 28명? 26명이 투표를 했어. 알겠니? 누굴 뽑겠다고, 회장을 뽑겠다고. 그런데 한 놈의 투표 결과가 40개가 나오면 돼. 12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씨발, 그래, 그 정도로 나왔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지. 그럼 심각하기가 어때? 선거권이 침해당하고 헌법을 유리하는, 그렇잖아. 우리 민주제꽃이 선거라고 하는데 침해당했잖아.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게 뭐더라? 4.19 혁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럼 4.19 혁명 왜 일어났던 거야? 법을 바꾸기 위해서 헌법 질서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되겠니? 그리고 너네가 봤을 때 어때? 너무 질서가, 우리 헌법 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나왔었지? 그때 국민들이 보다 저항했던 게 뭐다? 국민저항권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요거?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가보자. 페이지 13페이지 가자. 시민불복종. 자, 가로 1번 시민불복종 줄쳐요.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아. 줄쳐. 변혁이 목적이야. 그 내가 못해줬어. 미안해. 잘 들어. 자, 그 시민불복종,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 그거 줄쳐놓으면 되겠고. 거기 다시 한번 나와있지? 파란색으로. 부정의한 법을 뭐더라? 개정, 변혁하는 것이 목적이다. 됐냐고? 가로 2번. 시민불복종 정당한 조건. 다 외우자. 정당성, 비폭력적, 최후의 수단, 처벌 감수성, 공개성. 됐냐고? 제목 정도만 다 줄치면 돼. 빨간색 글씨. 자, 그럼 밑에 저항권도 나와있지? 그 저항권 뭐야?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기본 원리가 중대한 침해. 그거 줄죠. 중대한 침해. 됐냐고? 그리고 목적은 뭐야? 변혁이 목적이면 헌법 질서 수호가 목적이야. 헌법 질서 수호가 목적. 되겠냐고? 그리고 상황은요. 침해의 무슨 성? 중대성. 그 침해 무슨 성? 영백성. 됐나 이거? 그 목적은 뭐더라? 똑같으지? 바로 해야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파트는 끝났습니다. 되겠니 여기? 문제 풀어볼까요? 시민불복종이 왜 없지? 시민불복종 관련해서 내가 문법 문제를 많이 안 갖다 놨고 40번 문제 가볼게. 40번 문제 있냐? 혹시? 없지 너? 이렇게 해서. 자, 빨리 하자. 40번. 참고삼아 오늘 한 과제는 오늘 아니다. 자, 그럼 뭐 얘들아? 기억은요? 공익성이지? 다른 말로 정당성이라고 하죠. 됐니 이거?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이지? 그 다음에 처벌 감수성.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5번 들어가 보자. 55번. 개별적 정치 참여 유형이 해당하는가? 그럼 A는 뭐가 될까? 정당이겠지. 그럼 A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 정당에서? 말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가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참여 방법. 야, 얘들아, 우리 시민 참여는 다 정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 않겠죠? 끼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 다음에, 그치. 아니요 했으니까 뭐더라? 디귿번 같은 경우. 문서를 요구하는 게 뭐야? 청원이 되겠지? C가 청원이 되고, B는 뭐가 됩니까? 선거가 되겠지. 되겠냐고? 가도 똑같아. 시민주정치를 보호하는 방법이지. 시민 참여가. 되겠냐고? 자, 그래서 우리 이 정도 하면 되고, 요 과제는 이거 과제장에 아마 다음 주에 선생님이 이쪽 파트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나간다 보시면 될 겁니다. 되겠니? 이번 주에는 그 시험 범위 해당하는 거 있지? 기출문제만 다 모아놔서 줄 거니까 기출문제 꼼꼼하게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잖아. 요거하고, 그 다음에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분배. 기억나지? 네. 그 다음에 아마 그 다음 주제까지 들어가더라고. 2단원에서는. 되겠니? 네. 그럼 2단원 한번 펴보자. 네. 이 단원은 이거 배웠다고 우리 얘들아. 뭘 배웠다? 정의의 의미. 그 정의의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미 정도 기억하면 될 겁니다. 되겠니? 그리고 정의는 뭐야? 마땅히 받을 목. 다른 말로 분배적 정의 의미한다고 썼지? 그 분배 기준 몇 개 배웠다? 3개 배웠지요. 그거 배웠어. 그 다음 주제야 이제. 되겠니? 그럼 교재 몇 페이지 피면 되고요? 오늘은 아마 설명만 하고 끝날지도 모르겠네. 우선 페이지 22페이지 봤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크게 이거 먼저 들어가. 그 정의가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거든. 어디에 어떤가의 관계를 바라보는 거야? 개인이 우선이냐 아니면 공동체가 우선이냐, 요거로 좀 나눠지는 거야. 너네가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회 계약설만 따져봐. 그럼 사회 계약설은 개인과 공동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봤어? 개인이지. 맞잖아. 모든 사람은 뭐한다? 인간은 자유평등, 행복, 충분을 지니며 태어났다. 우린 이 권리를 뭐한다? 항구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뭘 구성했다? 사회 계약을 했잖아. 그럼 사회는 뭐야? 니네가 봤을 때 공동체지. 그럼 공동체는 목적이 아니면 수단이 되는 거야. 수단이잖아. 그럼 어떤 게 우리야? 개인이 우선이라는 얘기지? 그런 거라고. 그럼 사회 계약설 같은 경우는 무슨 주의 입장이라고 한다? 그거를 무슨 주의? 자유주의 정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는 뭘 말할까?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되겠니? 그 다음에 아니다. 한 개인은 공동체를 떠나 살 수 없다. 그럼 뭐다? 공동체주의. 되겠니? 이렇게 두 개가 정의가 좀 나눠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요 정의관에 의할까? 하면 요 정의관에 의할까? 공동체주의지? 한 개인 재산을 어때? 네가 얻은 재산을 국가가 세금을 뜯어가는 거잖아. 강제적으로. 그리고 이걸 어디에 됐어?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 맞지? 그럼 너희 개인의 재산권은 침해 당한 거야, 안 당한 거야? 당한 거잖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공동체주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 되겠니? 총기 규제. 미국은 허용하잖아. 맞지? 그럼 그건 무슨 주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럼 자유주의. 우리나라는 통계 규제 안 하지? 어디 정의관에 의한 걸까? 공동체주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 마음을 됐지요, 이거? 그럼 얘들아, 자유주의 정의관 한마디로 뭐더라? 개인주의라고 보시면 돼. 개인의 자유주의. 되겠지? 그럼 얘는 개인과 국가 중에서 개인과 공동체 어떤 게 더 우위야? 개인이 더 우위에 뒀다고 보시면 돼. 알겠지? 개인은 종속되어 있다면 자율적이다? 자율적으로 보는 것이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다. 되겠니? 그 다음에 여기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될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냥 A, B, C일 뿐이더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는 단지 뭐더라? 개개인의 합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라 보시면 돼. 되겠니? 그러면 각 개인들은 자신의 사익만 추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뭐만 추구하면 된다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 전체의 이익도 어떻게 돼? 높아지더라. 이렇게 보는 거야, 얘네들은. 그럼 국가는 단지 뭐더라? 개인의 자유를 최고로 우선시하고 그것만 지켜주면 된다. 이게 바로 무슨 주의 정의관이다? 자유주의 정의관의 입장이다. 여기 들어가시면 돼. 되겠니, 이거? 그러면은 공동체주의는 뭐야?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동체를 좀 더 우위에 둔다고 보시면 돼. 알겠니? 그리고 잘 봐. A 플러스 B 플러스 C지? 그럼 공동체주의는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개개인의 합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되겠니? 일명 유기체설 요걸 떠오르면 될 거야. 봐봐. 눈, 코, 입, 오장육부. 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나도 갖고 있잖아. 다 똑같게 있잖아? 근데 합치고 나니까 어때? 전혀 다른 인간이잖아. 공동체주의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되겠니, 요거? 단지 공동체보다 개개인의 합의 이상이다. 되겠지? 그럼 개인들은 공동체에서 뭔다? 의미를 발견하고, 되겠지? 어느 정도 희생과, 되겠니?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봤다 보시면 돼. 됐니, 이거? 줄치자, 자유주의 근거,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줄쳐. 가로 2번 들어가자. 자유주의 정의관의 관점. 동그라미 1번 들어가. 개인 줄치고 합리적 판단. 동그라미 2번. 개인의 자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뭘 실현한다? 개인선 줄쳐. 개인선이 뭐예요? 개인의 이익.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2번. 자유주의 정의관의 본 개인선과 공동선. 우리가 어떻게 봤었지? 뭐만 추구하면 돼? 각 개인들. 개인선, 그 파란색 글씨 줄자. 개인선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공동선. 그럼 각 개인들은 뭐 하면 돼? 동그라미 1번 들어가자. 개인의 역할이거든. 기업번은 건너뛰고 니은번 들어가. 개인들은 뭘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의 이익 추구. 요것만 하면 돼. 되겠니? 동그라미 2번. 공동체는 그 빨간색 글씨만 줄죠. 국방, 법, 질서 유지 등 최소한의 역할만 담는다. 그럼 이 자유주의 정의관을 비판해봐. 니네가 뭐라고 비판할 수 있어? 졸라 이기주의죠. 지네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가자. 공동체주의 정의관 갈게. 공동체주의 정의관의 특징. 사상적 근거는 공동체주의라고 하죠. 동그라미 1번.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왔다. 무슨적 관계다? 개인과 공동체는요? 유기적. 가로 2번.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관점. 동그라미 1번 들어가자. 개인이 속하는 공동체. 줄죠. 공동성 실현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로 1번, 2번 들어가자. 공동체주의 정의관의 본 공동성과 개인선. 얘는 어떤 걸 실현해야 될까? 개인선 우선이고 공동선 실현일까? 공동선 실현이 우선이야. 그리고 개인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된다? 연대의식 줄쳐. 책임과 의무. 그 정도 줄쳐 놓으면 돼. 공동체에 대한. 되겠니, 요거? 비판해봐. 공동체주의. 전체주의. 되겠지? 히틀러가 뭐라고 했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 뭐 한다? 수단화될 수 있던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가지에만 지나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요거? 문제 풀어보자. 문제 111번부터 114번까지 풀어봐봐.
다 했니? 자, 111번 정답 같이 말해보자. 몇 번? 1번. 112번. 1번. 113번. 3번. 114번. 3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냥 두 가지 입장이란지 알 수 있겠지? 응. 그 다음 122번 가봐. 122번 가봐. 가는 무슨 주의 정의관인지 좀 맞춰보자. 122번에 가. 무슨 주의 정의관에 의거한 거지?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됐지? 나는? 공동체주의에 관한 주장이 되겠지. 그럼 1번 맞아, 틀려? 옳지 않는 것이니까. 정답? 뭐, 됐나, 이거? 자, 다시 와. 다시 보물로 가자. 자, 이제 자유주의 정의관의 대표적인 학자가 로직과 롤스라고 있거든? 되겠니, 이거? 그리고 이게 따로 필기하지 마. 이해하는 게 중심이야. 뭐 하는 게 중심이라고? 이해야. 알겠어? 그럼 선생님 설명 잘 들어야 되겠지? 여기서 뭐 교재 볼 필요 없는 거야. 이해만 잘해. 너네 애덤 스미스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들어봤지. 그럼 애덤 스미스 이렇게 말했거든. 나라의 모든 경제 문제 누구한테 맡겨라? 시장한테 맡기는 거야. 시장. 그럼 시장은 별거 아니야. 시장에 가면 딱 두 명만 있는 거야. 파는 새끼와 사는 새끼.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 교육 시장에서는 선생님이 뭐가 돼? 공급자지. 너네가 뭐가 돼? 수요자가 되는 거지. 자동차 가면 파는 새끼가 뭐가 돼? 공급자. 사는 놈이 수요자. 그걸 자동차 시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은 무슨 시장? 주식 시장. 되겠지? 그럼 모든 경제 문제 누구한테 맡겨라? 시장한테 맡겨라. 그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야. 되겠지? 그럼 봐봐. 수요와 뭐가 있다? 공급이 있어. 요게 뭐가 되고요? 가격. 요게 뭐가 됩니까? 수량이 돼. 그냥 대강 봐. 그러면 시장에 어떤 물건 팔지 안 팔지 시장한테만 맡기면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상상고를 위한 체육 수업을 열었어.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될 것이. 어째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지. 삼성이 최첨단 고무신을 만들었다고 하자.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리겠지. 그래 누가 뭘 만들 것인지 시장이 결정한다는 얘기야. 되겠니? 그 다음에 여기서 뭐더라? 수요와 공급하면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량이 결정되는 것이야. 그래서 국가가 가격을 올리지. 그럼 어떤다? 공급은 어떻게 된다?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들게 돼. 그럼 물건이 어떻게 될까? 남아 돌게 되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럼 가격을 너무 낮추지? 그럼 수요는 너무 많아져.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어. 물건이 모자란 현상이 일어나. 비효율적이지. 그럼 누구한테 맡기면 돼? 시장한테 맡기면 다 끝나는 거야. 물건의 종류, 수량, 가격 다 누가 결정해? 시장. 되겠니? 그럼 가장 깔끔하지. 됐어 요거? 그 다음에 봐봐.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해. 밥 먹을 때 농부. 되겠니? 뭐 유통업자. 엄마한테 고마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다 지네들 뭘 위해서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맞잖아. 너네 산업혁명이 국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일어나는 혁명이야? 아니면 개인의 이익심 때문에 그런 거야? 이익심 때문에. 이익심 때문에. 아니, 선생님이 지금 여기 강단에 있는 이유가 너네들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야? 그래, 내 돈 벌기 위해서잖아. 맞지? 그럼 선생님 왜 열심히 가르치는 거야? 너네들 위해서? 아니면 딴 사람과 경쟁하다 보니까? 경쟁하다 보니까. 삼성이 핸드폰을 만든 이유는 뭘까? 저기 애플이 스티븐 잡스가 전 세계 모든 국민, 전 세계 인류에게 스마트한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서 씨발 그걸 만든 거야? 아니면 지 회사를 위해서? 지네 회사에 이익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 알아서 어떻게 돼? 발전하게 되는 거지. 그럼 국가가 할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애덤 스미스 뭐더라? 모든 건 누구한테 맡기고? 시장한테 맡겨라. 시장한테 뭘 주고?
자유를 줘. 국가는 뭐 한다? 방임해라. 그게 뭐야? 자유, 방임주의. 요거라고 보시면 돼. 되겠니, 요거? 됐지? 그러면은, 사유재산제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씨발, 사람들이 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되니, 요거? 그럼 국가는 없어야 될까? 이것만 맞춰봐.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애덤스는 국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볼까? 아니야. 국가는 뭐 해야 돼? 요 시장에서 사기치는 새끼들이 있어야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도둑질하는 새끼 잡아야 되겠지. 외적이 들어오면 막아야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일명 무슨 국가로? 야경 국가로? 이렇게 말해요. 되겠니, 이거? 그럼 갑자기 선생님 밤에 경계만 서라. 국가가 할 일은. 되겠지, 이거? 왜? 이해 안 가? 가? 그럼 선생님 갑자기 이거 왜 말했냐면 얘는 그럼 무슨 주의 입장이야? 대표적인 자유주의 입장이라고. 개인의 자유만 인정해주면 되는 거야. 되겠니, 이거? 국가는 뭐의 역할만 해라? 최소한의 역할. 경계, 국방, 치안만 담당이라. 되겠니? 그럼 선생님이 이 얘기한 이유가 이 사상이 누구의 사상이다? 로직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 자유주의 정의가 로직이라고 있거든? 얘는 소유권의 역사를 강조해. 무슨 권을 강조한다? 무슨 권? 로직 하면 소유권이야.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다 보는 거야. 바로 개인 재산의 소유. 내가 말했었지? 너네 자유하면 내가 뭐의 자유 떠려고? 신체 자유와 재산 소유 자유. 그걸 되게 신성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그럼 얘는 재산이 어떻게 됐다? 한 개인의 재산의 취득 방법. 취득하는데 불법이 없어. 그리고 양도할 때 불법이 없어. 되겠니? 그러면 그 재산권은 국가가 건드리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되겠어, 요거? 선생님 정당한 방법으로 이 분필을 취득했다고. 알겠지? 근데 국가가 이거 뺏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본 거야. 되겠니? 이걸 네가 뺏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지. 이게 됐어, 요거? 근데 선생님 이걸 꼬린 거야. 훔쳤어. 그럼 내가 이걸 누구한테? 인선이에 팔았어. 그럼 이 분필은 누구 걸까? 아니야. 내가 꼬렸잖아. 맞지? 원래 주인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되겠니? 그럼 뭐 국가는 뭐야? 취득과 양도에서 잘못된 점이 일어났지. 그럼 뭐 해줘야 될까? 교정만 해주면 되는 거야. 국가 역할은 이거 딱 있는 것 뿐이야. 정의되겠니? 그럼 로직은 복지 정책 하기 위해서 세금 거두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도둑 같은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되겠니? 가난한 사람이 있어 이재용한테, 삼성 회장한테 1,000원의 세금도 걷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건 도둑질이랑 다름없다고 보는 거야, 얘는. 왜? 이재용이 뭐다? 불법만 안 저질렀지? 그 재산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자유주의 정의관의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럼 얘는 뭐의 절차만 잘 지켜주면 돼? 소유권을 획득할 때 취득, 양도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야. 이게 만약 안 지켜주면 국가는 뭐 해준다? 교정해준다. 마음에 되니, 이거? 그럼 얘는 어때? 애덤 스미스랑 다를 게 있어, 없어? 없지요? 그치. 거기 들어가시면 돼. 되니, 이거? 그럼 맨 마지막 줄 봐봐. 22페이지 맨 마지막. 로직 있지? 단어 3개 줄쳐. 어떤 단어 3개 줄치면 돼? 취득, 양도, 교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이거? 야, 그러면은 니네가 봐봐. 이게 나중에 너네가 배울 건데 이게 자본주의 체제잖아. 맞지?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만 떠올려봐. 그래, 빈부격차. 지금 세계 어때? 물도 못 먹고 아이들이 막 굶어 죽고 있잖아. 맞잖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시장이 맥히면. 해결 안 되지. 맞잖아. 되겠니? 우리나라 1급 장애우들 있지? 1급 장애인들. 알겠니? 걔네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면 돼, 안 돼? 로직 입장에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됐어, 이거? 그럼 니네가 봤을 때 이건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있냐? 로직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는 거야. 로직은. 알겠니? 근데 여기에 똑같은 자유주의 정의관이거든? 똑같아. 무슨 주의 정의관 학자라고? 자유주의 정의관 학자야. 근데 얘는
이런 사회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바로 유명한 누구야? 롤스란 새끼라고. 되겠니? 그래서 얘는 이거 씨발 이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본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본 거야. 모든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절차에 의하면, 알겠지? 우리 뭐 사유재산제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자.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알겠지? 그럼 그건 어떻다?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우선 전제를 깐 거야. 알겠지? 그럼 사회 구성원이 한 곳에 모여서 뭐더라? 합의를 해야 되겠지? 되겠니? 그 합의한 내용은 정의롭다고 생각한 거지.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모든 사람이 무슨 정책에 대해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합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모든 사람은 다 뭐더라? 어떤 사람들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다 합리적 사람들이고, 되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 모든 사람이 뭐에 배를 씌워야 된다? 무지의 배를 씌우면은, 그럼 뭐더라? 복지 정책에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되겠지? 인선아, 솔직하게 말해줘. 너가 월 1억을 벌거든? 세금이 6천만 원이야. 찬성 아니면 반대할 거야? 반대할 거야? 너는? 반대? 너는? 반대할 거야? 씨발 월 4천 버는데? 월 4천도 만족이 안 돼? 6천 공동, 응? 60%잖아. 그럼 40%면 인정할 거야? 와, 이게 웃긴 새끼다. 야, 씨발, 한 달에 6천 벌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월 연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새끼다. 그렇게 안 맞는데. 그럼 이렇게 하자. 너가 우리나라에 1급 장애이고 고아원에서 태어났어. 이 정책 찬성할 거 안 할 거야? 씨발. 그게 막 달라지냐? 걔는 그거 말한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베일만 쓰면 된다? 무죄의 베일. 지금 니네가 반대했던 이유는 뭐야? 현 상황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게 없다고 판단하면은 다 찬성한다는 얘기야. 이해했니? 무죄의 베일은 뭐야? 지금 자신의 처지는 뭘 말할까? 인종, 국적, 재산, 성별, 가정 배경, 동네, 모든 걸 모른다고 가정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거에 찬성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되겠니, 요거? 야, 쉽게 생각하자. 그럼 네가 지금 상황을 모른다고 해? 1급 장애인도 아니야? 뭘로 태어날지 몰라?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몰라? 그럼 복지정책 찬성할 거 안 할 거야? 할 거지. 왜? 왜? 쉽게 생각해봐. 좆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그럼 그래, 그거야. 무지배일이란 거. 되겠지? 너는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려면 외국인으로 태어날래? 외국인. 너는? 대한민국. 너는? 대한민국 국민? 매국 누네, 이 새끼만. 인선이는 90%의 확률로, 알겠지? 90%의 확률로 인도의 불가촉 천민, 아프리카의 기아 난민, 중국의 천민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 맞잖아. 인류의 90%가 다 어디니까? 여기니까. 그렇잖아. 인류의 90%가.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렇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모른다고 했을 때는 어때? 복지정책 찬성해야 돼? 안 해야 돼? 씨발 해야 되지. 그게 무죄의 베일이라니까? 롤스 말하면 별 족도 없어. 우리가 뭐다 세금제도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더라? 좆될 가능성이 염두되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다 합의 볼 것이다. 이렇게 본 거야. 쉬운 얘기지? 네, 그거야. 그럼 이제 너네가 외울 건 뭐냐면 이거야. 그러면 얘가 말하는 원칙만 이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이제 뭐다 복지정책에 참여한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1원칙과 2원칙이거든. 몇 원칙과 몇 원칙? 1원칙과 2원칙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얘는 누구나 사회 구성원 누구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뭔 뜻이야?
사회 구성원 누구들은 다 뭐더라?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자유는 다 우리가 배웠던 자유권 있지. 그건 누구나 야 차등적으로 가지면 돼, 안 돼 이거? 아니지. 이건 누구나 평등한 자유를 가져야 된다. 야 다시 한번 다 롤스에서 너네가 자꾸만 특이한 게 틀리는 게 이거야. 얘는 공동체주의 정의관이면 자유주의 정의관이야? 자유주의 정의관 학자 중에 대표 학자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1원칙이야. 되겠냐고? 그러면 얘들아 누구나 평등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자유 경쟁을 하게 되잖아. 그치? 그럼 사회 불평등이 생겨 안 생겨? 사회 불평등이 생겨 안 생겨? 사회 불평등 빈부격차 사회 계층화 돼 안 돼?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맞잖아. 자유 경쟁을 되겠지? 그럼 얘는 그 사회는 정의롭다는 부정에다 정의로운 사회가 없는 거야. 뭐의 원칙만 지켜지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켜지면 돼. 제2의 원칙만. 그게 뭐의 균등의 원칙? 그래, 기회균등. 야, 누구한테는 기회를 주고 누구한테 안 줘. 그럼 씨발 사회가 불평등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기회균등은 다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전제 조건이지. 됐냐고? 그 다음에 뭐더라? 차등의 원칙. 요게 바로 뭐더라? 최소 수혜자들에게 어떤 수혜자? 최소 수혜자에게 무슨 혜택이 가도록 하자? 최대 혜택이 가도록 하자. 얘한테 어떤 혜택이 가도록 하자? 최대 혜택이 적기 귀찮다. 가도록 하면 사회 불평등은 정당화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지. 되겠니? 여기까지 이해했지? 야 우리나라 어때? 계층화 돼 있잖아. 상층, 중층, 하층. 맞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정이 안 해? 인정하지. 왜? 기회균등은 다 열려있기 때문에. 이게 되겠니? 그리고 우리나라도 빈부격차 있지? 근데 그 빈부격차를 모든 사람이 합의 볼 거란 얘기야. 무지의 배를 씌우면. 되겠지? 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가면은 그거뭐더라?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봤던 것이라고 보시면 돼. 되겠냐고? 우선 지금 봐봐. 이 단어가 좀 어렵지? 얘들아, 이 단어 좀 어렵지? 여기까지만 들어가. 그냥 복지 정책이 있지. 복지 정책이 있으면 그 사이는 정의롭다. 이렇게 봤던 거라고. 되겠어, 요거? 그럼 시험 문제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봐. 설명만 들어. 다음 시간에 연결해 줄 테니까. 오늘은 이해만 해. 알겠지? 기회균등, 이 차등의 원칙을 위해서 이걸 위배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 무조건 이건 지켜줘야 되는 거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누구의 자유를 제한한다. 돼, 안 돼? 씨발, 그건 미친 나라야. 이해되겠니? 그건 부정의한 사회야. 이건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롤스는 이것까지는 로지가 어때? 공통점이지. 근데 로지가 차이점이 뭐야? 그 비무격차를 보면서 알겠지? 씨발 이건 정의로운가? 이런 걸 의심을 품었던 것이지. 그러면 사회의 불평등은 인정돼야 된다? 돼야 된다. 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개인과 능력은 개인들의 노력과 능력은 다르다 보니까. 되겠지? 그럼 그것이 인정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켜지면 정의롭다. 이렇게 이론을 깔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냐고? 보자. 손흥민 있지? 돈 졸라 많이 벌잖아. 되겠지? 그러면 얘는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자? 잘 봐. 이 손흥민이 지금 얼마 벌까, 이 새끼? 뭘로 따지면? 10억 이상 벌지 않을까? 한 2억이라고 하자, 대가. 알겠지?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얘가 2억 버는 거는 얘의 순수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너는? 100% 노력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100% 노력은 아닌 것 같아. 아니지. 그럼 연예인들이 돈 버는 거 있잖아. 월 졸라 많이 벌잖아. CF 하는 번 찍고 막 1억 받잖아. 걔네 순수한 노력이냐? 타고난 거지. 맞잖아. 얼굴 생김새가 어때야 돼? 좀 잘생겨야 되잖아, 솔직히. 그치? 선생님처럼 생기면 씨발 연예인 될 수 있어, 없어? 좀 멀잖아. 배우가 되긴 좀 힘들잖아. 되겠냐고?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도 있다, 없다? 있는 것이지. 맞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던가? 어찌 보면 어때?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잖아. 맞지? 이거는 누구야? 얘네가 선택한 거야? 아니면 선천적이야? 선천적, 우연적으로 얻은 거잖아. 혜택을 많이 받은 놈이 있고 적게 있는 놈이 있지. 그러면 이 혜택은 얘의 노력이 따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혜택,
얼굴 잘생기고 축구를 잘하는 능력 있지. 이건 공유자원으로 이용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야. 사회 전체를 위한. 뭔 소린지 가냐 이거? 가 안 가? 다시. 손흥민이 지금 월 이만큼 번다고 하자. 알겠지? 그럼 니네가 보더라도 어때? 노력도 있을 거 아니야. 하진 뭐도 있어. 재능도 있는 거지. 그럼 이건 얘가 노력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냥 잘 태어난 것 뿐이잖아. 야, 우리나라가 불가촉 처음으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잖아. 혜택 받은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런 건 뭘로 하자? 우리의 노력이 안 따른 거지. 그럼 이거 뭘로 이용하면 된다? 그래, 공유자원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원리야, 얘가. 이해되겠지? 그게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한 거야. 최소수자에게. 혜택이 적은 놈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수자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애들? 우리나라에서 선천적으로 그래 장애를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고아로 태어났다던가 이런 애들한테 뭔다? 혜택을 주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말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A, B, C가 있어. 얘는 장애로 태어났어. 우리나라 GDP에 도움이 안 돼. 알겠지? 근데 GDP가 100이라고 하자. 그 얘가 얼마? 80. 얘가 얼마? 20. 얘는 0이야. 기여도가. 알겠지? 그럼 원래대로 80, 20, 0을 받겠지? 이건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지 않는다고. 누구면? 롤스는 보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그럼 얘한테 얼마를 띄고? 5를 띄고 얘한테 얼마 띄고? 3을 띄어? 그럼 얼마냐? 3 띄고 5 띄고 얘한테 8을 줘. 이건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런 방법도 있지. 얘한테 10을 띄어. 얘한테 또한 17 띄어. 그럼 얼마가 되냐? 20 얼마? 13이 되지. 됐지? 그러면 이 사회보단 이 사회가 더 정의롭다. 이렇게 본 것 뿐이야. 최소 수혜자에게 뭐 한다? 최대 혜택이 이익을만 한다 보시면 돼. 이해됐냐고?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정책이 인정돼야 된다. 말했다 보시면 돼. 정리됐지, 요거? 응.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아마 설명 들어갈 거야. 그럼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롤스와 로직 비교해주, 정리해주면요. 예, 깔끔하게 문제풀이까지 될 겁니다. 되겠니, 요거? 응.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고, 빨리 정리하자. 정시에 끝났으니까 늦지 않을 거야. 알겠니? 네.